지금 운을 당장 올리고 싶으시면요. 운을 기다리지 마시고 운이 들어올 통로를 늘리셔야 합니다. 통로는 두 개입니다. 사람에게 도달하는 통로, 돈이 불어나는 통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두 통로가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게 이미 큰 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갑니다. 운이 없는 증거만 모으고 불운을 특별 대우하고 행운은 기본값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 운이 있어도 못 봅니다. 운을 보는 사람은 같은 하루에서 행운을 건져 올리고 그 행운을 다음 행운으로 연결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만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다음 기회를 긁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운을 올리는 방법이 긍정화건 같은 마음가짐 하나로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마음가짐은 방향이고 구조는 속도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방향을 잡고 구조를 깔아둡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비용은 낮추고 상방은 열어둔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의 구조.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쇼츠, 릴스, 스레드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 지수 투자입니다. QLD, TQQQ 같은 선택지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규칙 없이 들어가면 운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합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운이 와도 못 잡습니다. QLD와 TQQQ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100의 움직임을 2배, 3배로 확대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 말은 곧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붙고 하락장에서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운이 갈립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상승을 꿈꾸기 전에 하락을 견디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야 상승이 왔을 때 그 상승이 내 계좌에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운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드릴 답은 간단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시선으로 하루를 살고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규칙으로 계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좋아지지만 둘을 합치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운을 발견하게 하고 규칙이 운을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선부터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 중에 이미 열린 기회가 무엇인지 매일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발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계좌를 열 수 있고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운을 못 봅니다. 둘째, 내가 계속 보는 것 중에 불운을 증폭시키는 화면이 무엇인지 하나만 끊으시면 됩니다. 비교를 키우는 피드, 분노를 키우는 뉴스, 조급함을 키우는 단타 인증, 이런 것들입니다. 셋째, 내가 지금 바로 긁을 수 있는 복권이 무엇인지 오늘 한 장만 긁으시면 됩니다. 복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콘텐츠라면 영상 하나 올리는 겁니다. 투자라면 규칙에 맞는 한 번의 매수 혹은 한 번의 관망입니다. 규칙에 맞는 관망도 운을 키우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손실을 막는 순간 다음 기회를 살 돈과 멘탈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좌로 넘어가겠습니다. QLD, TQQQ로 운을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품은 운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크게 받아먹게 해주는 증폭기입니다. 증폭기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도 증폭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규칙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로 드리겠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항상 있고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며 장기 보유에서 지수와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규칙을 잡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비중 상한을 먼저 정하십시오. 대부분은 종목을 먼저 고르고 나중에 비중을 고민합니다. 그러면 운이 아니라 욕심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레버리지 비중은 계좌 전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로 상한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한이 있어야 하락이 와도 복권을 계속 긁을 수 있습니다. 상한이 없으면 한 번의 하락이 당신의 다음 기회를 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 규칙, 매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상태로 보십시오. 많은 분이 싸 보이면 삽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싸 보이는 구간이 더 싸 보이는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단순한 상태 기준은 기초지수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지수 흐름을 기준으로 추세가 꺾인 구간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추세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합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운을 긁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규칙. 분할 매수는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설계하십시오. 사람은 금액을 크게 넣을수록 심리가 흔들립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운이 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을 돈으로 쪼개지 말고 기회로 쪼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투입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3번, 5번, 7번으로 나눠서 조건이 올 때마다 한 번씩만 실행합니다. 조건이 안 오면 안 사는 것이 실행입니다. 그게 운을 지키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규칙. 수익 실현은 전량이 아니라 일부로 하십시오. 레버리지에서 계좌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실에서 던지는 것, 다른 하나는 수익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버티는 것. 둘 다 감정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전고점 근처 혹은 이전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보유 물량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어 30%만 정리합니다. 이 한 번의 일부 매도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불운이 와도 다음 복권을 긁을 현금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규칙. 매도한 돈의 목적지를 미리 정하십시오. 여기서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이 갈립니다. 운 나쁜 사람은 매도하고 다시 흥분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뛰어듭니다. 운 좋은 사람은 매도하고 구조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한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 때 재진입할 탄약으로 두고 일부는 배당이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바닥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가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규칙이 유지됩니다. 규칙이 유지되면 운이 누적됩니다. 6번째 규칙. 체크는 매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매일 계좌를 뜯어봅니다. 매일 뜯어보면 매일 감정이 개입합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규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체크는 일정으로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주간 점검, 월간 점검을 정하고 그 외에는 실행만 하십시오. 실행은 규칙대로, 감정은 기록으로만 처리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깔리면 운이 좋아지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이 오면 증폭기를 켤 준비가 되어 있고 나쁜 장이 오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가능하면 다음 기회를 계속 긁을 수 있습니다. 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복권에서 터집니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크게 망하지 않으면서 여러 번 긁다가 한 번 크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운이 좋아지는 가장 빠른 행동이 뭔가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규칙을 종이에 적고 오늘 한 번만 실행하십시오. 운은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오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 옵니다. 손이 움직이는 방식이 규칙일 때 운이 누적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한 번 실행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의 레버리지 상한을 적습니다. 둘째, 내가 볼 기준 차트를 정합니다. 셋째, 분할 횟수를 정합니다. 넷째,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매도 규칙을 적습니다. 다섯째, 매도 후 자금의 목적지를 적습니다. 여섯째, 점검 날짜를 캘린더에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더라도 이것만 해도 운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운을 잡을 구조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고르면 되나요? 정답은 성향과 계좌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변동성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고 하락에서 버틸 자신이 있으며 분할과 일부 매도 규칙을 지킬 수 있다면 더 강한 증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완만한 증폭을 원하고 규칙을 지킬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한 단계 낮은 증폭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 이름이 아니라 규칙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언제 사야 하나요? 정확한 바닥을 맞히려는 순간 운이 나빠집니다. 바닥을 맞히는 게임은 감정이 개입하는 게임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식은 상태가 바뀌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추세가 꺾이면 욕심을 줄이고 회복되면 분할로 들어가고 과열되면 일부를 줄이는 것. 이게 운을 만드는 사람의 리듬입니다.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물렸다는 표현 자체가 감정의 언어입니다. 규칙의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 평균 단가가 아니라 내 계좌의 생존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남아있어야 하고 분할 횟수가 남아있어야 하고 상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있으면 조정은 불운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 장기에서 변동성에 의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로 가져가려면 더 강한 규칙, 더 보수적인 비중, 더 엄격한 일부 매도, 더 철저한 현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장기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방치는 운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그럼 운을 좋게 만드는 핵심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운을 보는 시선. 둘째, 행운을 돈으로 바꾸는 규칙. 시선만 있으면 기회는 보이는데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규칙만 있으면 손은 움직이는데 방향이 흔들립니다. 둘을 같이 가져가셔야 운이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 위로 흘러 들어오는 확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확률의 강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QLD, TQQQ 같은 증폭기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불운을 확대하는 화면을 줄이고 행운을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규칙으로 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해도 운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체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운이 터집니다. 그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규칙이 그 운을 잡아줄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